안녕하세요. 비쌉니다. 10월 29일 목요일 데일리 화장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한 15개 정도의 화장품 관련 뉴스가 있고요. 보통 12개에서 15개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 특별히 오늘은 식약처에서 재정고시와 개정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걸 제정했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네요. 그 다음에 개정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러니까 뭐 기준이나 시험 방법을 새로 고쳤다는 뜻이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을 잡을 때 KFCC죠. 뭐냐면 우리가 KFCC라고 그러잖아요. Korean VUNCT Functional, 그 다음에 Cosmetics, 그 다음에 Codex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시험법을,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든 신고를 하든, 신고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KFCC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장품에 있어서 물론 우리 비누 공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알아두시면 추후에 일반 화장품을 제조할 때 일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가요? 이게 처음이죠? 네, 식약청 기능성 화장품. 자, 아까 말한 것처럼 KFCC에서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예고했고 10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기업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냥 예고한 거고 이대로 지켜질 거야. 이대로 시행할 겁니다. 아마 항상 이래요, 법이. 의견을 표현을 해도 뭐 그냥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목적은 뭐냐, 기능성 화장품 중 기능성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등재된 성분의 함량의 경우 60일 기간이 소요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미백이나 주름 같은 경우도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성분, 그러니까 고시된 성분을 썼고 그에 대한 함량을 만족할 경우 신고 없이, 심사 없이 바로 선보고 하고 나서 바로 제품 생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백에서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뭐 주름, 아데노신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서 이제 대상품을 확대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 기능성 제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개정한 의의를 두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슈가 아니라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에서 아마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2020년 전국 화장품 원부자재 업체 총람 발행. 이거 같은 경우는 장업신문에서 매년 작년에도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발행을 했었어요. 전국 화장품 원자재하고 부자재죠. 원료하고 용기업체, 부자재 업체들 업체 총람했다는 건데, 물론 저도 하나는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거나 장업계를 화장품 업체 장업계라 그러는데 장업계를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한 권 정도는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난 이 책 필요 없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화장품 용기 매출 순이라든지 원료 조금만 서치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다고 하면 온라인을 찾는 것이 낫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대략적인 기업에 대해서 좀 원료 같은 것도 어느 쪽은 어느 뭐 추출물이라든지 어떤 거는 어느 디스트리뷰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알려면 뭐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자체에 막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정도는 사볼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이 블랙 프라이데이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음 달 1회부터 15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를 행사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서 산다고 하면 요번 주까지 참으세요. 참으신 다음에 다음 달 1일 날 뭐 이런 40%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사시면 훨씬 뭐 이득이죠. 뭐 70% 할인된 제품을 또 선보이고 또한 전국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프라이 캐릭터 인형 핸드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뭐 이런 사은품도 주고요.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화장품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데요. 화장품이 싸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행사하는 제품이라고 더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행사하고 샘플 한다고 해서 그 일반 판매용하고 전혀 처방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제조 현장에서 동일한 처방하고 동일한 원료로 그렇게 제조하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뭐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원료를 썼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싸게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셀프 방역 트렌드 제품 각광이다. 코로나 인플루엔자 독감 동시 겨울이잖아요. 독감 유행하는데 트윈데믹은 트윈이죠. 두 개 쌍둥이 팬데믹의 약자죠. 많이들 잘 지어내요. 트윈데믹 여기 있네요. 트윈데믹 유사한 두 개 전염병 동시 유행. 지금 현재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독감까지 트윈데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윈데믹에서 인기 있는 제품 당연히 손소독제고요. 손소독제는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 외품입니다. 그 다음에 입안 구강 청결에 돕는 휴대용 가글 이것도 의약 외품이고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손소독제 바르는 부위는 피부잖아요. 근데 화장품 요건은 충족이 돼요. 근데 목적이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균에 대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목적에서 틀려서 의약 외품이 되는 거고요. 가글 같은 경우는 바르는 부위가 입 점막이잖아요. 피부나 피부 부수 기관이 아니라서 이거는 화장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의 정석 올바른 손 씻기 30초 맞춤 비누도 등장. 뭐 30초 맞춤 비누는 30초 왜 굳이 30초죠? 30초 이상 해야지 세균이 씻어 내려가니까 손 속도에 다르게 비누는 손에 있는 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지 못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균에 있는 뭐 오염된 오염 물질이라 그러죠. 오염 물질을 같이 그냥 물에서 씻어 내리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씻을수록 또 그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라 그러죠. 계면활성제 양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효과는 뭐 좋겠죠. 핸드소업이라고 그러네요. 한 장씩 뜯어 위생적 사용 가능한 핸드소업이다. 비누다.
액상 비누겠죠. 이렇게 일회용 파우치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고형 비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하기 힘들어요. 고형 비누가. 이런 액상 비누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비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조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액상 비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력은 틈틈이 쌓기, 가볍게 챙기는 편의점 건기시약대 추세. 뭐 말하는 거죠? GS25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된 상품을 30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며 유산균 관련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또 GS샵 내 크릴 오일과 콜라겐 카테고리 매출 1위 제품인 펄스의 크릴 56과 에버 콜라겐 타임을 만원대 이하 편의점 전용 소포장 상품으로 기획 출시한 바 있다. 그런 걸 판매한다고 하고요. 직후의 완벽한 휴식으로 셀프 메디케이션 돕는 미니 마사지기. 집에서 심심하니까 몸도 찌뿌둥하죠. 운동도 못하고 각광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믹스마이데이 11월 1일 오픈. 코스페죠. 코스페.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1월 1일부터 15일 코리안 세일 페스타. 그거하고 같이 이베이 코리아에서도 12일까지 하네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뿐만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싸게 최대한 쿠폰도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요번 주까지만 참으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도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도 다음 주부터는 12월 1일이니까 그때부터 뭐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뷰티누리 이거죠. 인도 남성 이건가? 인도 남성? 인도 남성 인도 남성 화장품 시장 성장세 D2C 브랜드 관심 확대 다이렉트 컨슈머죠. 인도에서 남성 소셜미디어 등으로 그루밍 그루밍 쪽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패션과 미용에 이제 돈을 소비하는 쪽들을 관심을 또 많이 가지는 남성들을 그루밍 쪽이라고 하잖아요. K-뷰티 프리미엄 전략 유효하다. D2C 브랜드 관심 확대. D2C가 B2C, 뭐 B2B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게 D2C가 D2C 다이렉트 그 다음에 컨슈머죠. 컨슈머 그 다음에 B2C도 있겠죠. B2C BUSIN 비즈니스 투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슈머 B2C잖아요. B2C 컨슈머 그 다음에 B2B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영 방식이죠. 이것도 비즈니스 N이 SS 비즈니스네. 비즈니스 N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는 소비자에게 주는 데 있어서 D2C와 B2C는 다이렉트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주는 거고요. 판매하는 거고요. B2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중간 유통을 안 끼고 중간에 판매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D2C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자가 직접 책임 판매업자도 화장품으로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책임업자가 되면 두 개 동시에 되는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넘기는 거고요. B2C 같은 경우는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넘기는데 제조업자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 판매업자가 ODM을 쳐가지고 그 제조업체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제조업체 B2C 같은 이 제조업체는 소비자하고
뭐라고 해야 돼?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제조업체가 책임 판매업체니까 소통이 같이 되는 거고, B2B 같은 경우는 기업 대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D2C 브랜드 관심이 확대된다. 뭐 면도하는 건가요, 이거? 뭐죠? 거울 보면서 핀셋인가요? 핀셋으로 뭐를 얼굴에 크림을 바르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루밍 쪽이죠, 뭐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자, 인도 남성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D2C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특히 남성 수염을 길게 기르는 현지 트렌드로 인해 수영 관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마스크팩, 비비크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쉐이빙 폼 떠오르죠? 그리고 인도 남성 그루밍 제품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다이 그루밍 홈키트, 천연 제품, 친환경 포장 제품, D2C 브랜드 다이 그루밍 홈키트가 판매가 이루어지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지 않나요? 이거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자기가 직접 키트를 만든다, 화장품 키트를 만든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는 급속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SNS 마케팅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국내 기업들은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고객과의 소통해야 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뭐 그루밍족이 성장세를 두고 그 방법이 판매 방식 D2C다. 뭐 그런 내용 같네요. 그 다음에 더마 화장품 지속성장 전망 시장 세분화 등 필요하다. 더마 화장품이 더마 코스메틱 그거죠. 더마톨로지 피부과학과 코스메틱 합성어 더마 하여튼 말은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팬데믹하고 트윈 합쳐서 트윈데믹 또 그런 것 같고 더마 화장품도 막 그런 것 같고 MZ세대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 포지셔닝에 따라 전략 수립해야 M세대가 1980년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M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밀리니엄.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20에서 25년 전이니까 지금 한 20대네요. 20대. 20대가 고객층으로 부상한다. 20대가 뭐 화장품 뭐 고객층이죠. 뭐. 자, 뭐냐면 더마 화장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서는 시장 내 위치와 경쟁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2000년대 중반 아토피 표면을 알았던 MZ세대는 MZ세대가 겹치잖아요. 그냥 M세대로 가면 되지 Z는 이제 좀 더 젊은 세대고 M세대는 80년대에서 2000년대니까 한 30대 세대, 30대하고 20대, 30대 세대는 신생아 및 유아기 시절부터 더마 브랜드를 접했고 20대가 된 현재 더마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 그래요? 20년 전부터 더마 브랜드를 접했다고요?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2000년대 그때 더마 화장 브랜드가 많았었나요? 그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토피 관련된 제품 뭐 더마 브랜드 이게 더마라는 게 이것도 만들어낸 말이죠. 솔직히 일반 화장품하고 의약품 사이에
하나의 구성을 메꾸자 해가지고 그 만든 용어 같은데 글쎄요. 이것도 MZ세프 모임 45세에서 64세 더마 브랜드 당연히 애들이 썼으니까 엄마가 사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구매자가 늘어날수록 기존 더마 화장품 브랜드들의 핵심 전략은 각자의 포지셔닝에 따라 달라진다며 자사의 시장 내 위치의 경쟁자를 파악하는 일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더욱 중요하다. 아니 그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KS 등 시험 인증제도 비대면 심사 도입. 뭔 내용이냐면 KS와 KC 인증, 콜라스 교육 등 비대면 실시 관련 법령 규정 개정했다는 거죠. 이거 뭐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정, 심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위해 국편소관 시험 인증 제도의 전반의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 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거 아주 뭐 잘 된 거예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인정을 받으려면 현장 심사가 있죠.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드는 거죠. 뭐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거고, 여기는 그래서 그렇죠.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굳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를 수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화장품 쪽도 뭐 바뀔 것 같네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제조 판매 관리자 교육도 처음 예전에는 무조건 대면이었어요. 온라인 교육이 없었어요. 직접 가서 들어야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1회차만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만 되고 그 다음부터 온라인 바뀌기 때문에 아마 천연 유기농 화장품 공장 인증도 아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요. 특히 이런 시국에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의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 다음에 약용 효과치진 신종 지의류, 신종 1종 채집. 이게 지의류, 그러니까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최근 백두대간 생물조사에서 지의류가 뭐 미생물인가 식물인가요? 균사체 버섯인가요 이거?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쨌든 일종을 새로 발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밝혔는데 얘는 분류학적으로 접시 지의류, 레카노라 속 지의류다. 속하는 근현종들과 비교해 형태적으로 지위치가 훨씬 어두우며 생식기간 잔황반 안에 기름방울, 오이드로플레트 산재하는 특징이 있다. 새로 확인한 지의류는 아트라노닌, 제오린 등을 함유해 항암, 항산화, 항균 등 양리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학계는 판단하고 있는데 백두대간 수목원 이병건 박사는 국제학 수지에 이번에 발견된 지류 신종을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고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슈는 봤죠. 이런 뭐 아트라노린인가 제오린 등에 의해서 일단은 의학이나 식품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가질 거고요. 화장품은 나중에 나와요. 일단 뭐 화장품 제약 쪽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게 아마 내년쯤에 화장품 원료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쌍스이 11월 10일 광군제죠. 광군제를 중국어로 상스이라고 하면 상스이가 좌우한다. 또 중국 화장품 시장 3대 트렌드.
Z세대 3호선 소비자. Z세대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M세대하고 밀리니언 세대하고 Z세대 199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한 20대죠 지금. 그래서 상세히가 강군제가 한국 하자목 기업 20년 실적의 마지막 보루로 관심이 높다. LG생활건강 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LG생활건강 사전 예약 판매가 3분 만에 800억인가요? 완판됐다고. 예년 매출하고 맞먹는 거죠. 일반 작은 기업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Z세대 3호선 도시 라이브 방송이 2002년 키워드다. 중국 화장품 시장 3대 트렌드가 키워드가 이건가 보네요. Z세대 3호선 도시 라이브 방송. 3호선 도시 중국에서 1선부터 5선까지가 있을 거야. 아마 1선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뭐 1선 상해 베이징 뭐 광주가 될 것이고 2선은 뭐 난징이나 뭐 청도 뭐 칭다오 3선 4도 5선은 모르겠어요. 한번 하여튼 경제국으로 봤을 때는 지방이죠.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3대 특징으로는 Z세대 3호선 소비자 잠재력, 지방에서의 Z세대도 소비자의 잠재력.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방에 산다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코로나의 화장품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시 회복, 그러니까 아시아권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는데 여전히 미국하고 유럽 쪽은 올해도 안 좋은 사태로 가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랜드 온라인 채널 신업대 등장 등을 꼽았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장품 수요가 경직됐지만 코로나19 영향 제한적이며 반발적 소비가 기대된다. 셋째, 라이브 방송이 온라인 판매에 도움이 됐다. 뭐 그거 당연한 거죠. 뭐. 그 다음에 그렇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코트라 주관이죠. 중국 K 왕홍 패키지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공고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기간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고요. 그 왕홍이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튜버인데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한 뭐 10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거나 팔로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 유명한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제품을 소개시켜주고 판매를 이끈다는 거잖아요. 그런 플랫폼이잖아. 그런 플랫폼으로 생방송 채널을 연다는 거고요. 20개사가 20개 품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해당이 되시면 지원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중국에서 아까 강군제 때 예전 매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의외로 대박이 터진 상품들이 있어요. 비용이 드네요. 왕홍 생방송은 코리안 원이죠. 코리안 원 120만 원이고 플래티넘 160만 원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신청 기한은 11월 9일 월요일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하면 방법이 없다.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대책 기술 확보 시급. 중국이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법이 바뀌면 우리나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28 그런 뜻으로 타이핑을 친 것 같네요. 28 중국 자동차 산업을 총괄하는 공업정보부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하겠다. 뭐 전기차 나온다는 건가요? 수소차 나온다는 건가요? 어쨌든 환경 문제 이렇게 지속되니까
로레알 코리아, 어제 로레알 코리아 나왔잖아요. 란자테크하고 토탈 기업 탄소를 모아서 피 용기를 만들었다. 비슷한 거네. 아모르퍼시도 마찬가지네. 리필 스테이션도 오픈했고요. 또 PNG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캔 용기 해가지고 리필 하게끔 그렇게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의 법을 바뀌면 우리나라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 같은데요. 국내는 아직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아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라벨링 제도를 도입까지 생각하고 있다. 미래 화장품 산업 구조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아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다음 했네요. 자, 현재 국내 화장품 사드와 코로나 발생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위축을 맞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매출 하락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 고전하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로 플라스틱 용기 대체까지 엄두도 내지 못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참석자가 이제 플라스틱 용기까지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다. 지금 회사 매출 안 나와서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이 뒤처질 수 있다.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 중국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용기업체들이 가장 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아쉽지만 우리나라 용기업체가 1위가 연우잖아요. 뭐 준비하겠죠. 뭐 못하면 우리나라는 수입해서라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급작스럽게 용기하면 또 퀄리티 부분에서 떨어지시나요, 용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기사 같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맞춤 화장품 제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의외로 기능성 화장품 개정고시 이게 그냥 빨리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장품 비누 공부하고는 크게 상관없잖아요. 자, 개정이 됐다. 시점에 따라서 올해 1월에 시험을 쳤죠. 그래서 맞춤 화장품이 뭐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뭐냐? 혼합 소분 등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정했다. 기존에 없었나 보죠. 이렇게 나와요. 행정력으로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 참고사항, 예산조치, 행정예고, 규제심사 완료했다. 자, 규정은 여기 나왔네요. 목적하고 목적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내용물 또는 원료 혼합 소분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최종 제품의 품질 안전성 할 것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의 8조 화장품 안전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사용 금지 원료나 예외 원료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뜻인 것 같고요.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지난 것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난 거 쓰지 말자는 소리고요.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또는 원료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맞춤 화장품의 사용 기한 또는 사용 기간을 정하지 말 것이다. 뭐냐면 맞춤 화장품은 기존 화장품에서 어떤 원료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소보는 기존 화장품을 나누는 거고, 근데 기존 화장품이 이미 유통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기간 기존 화장품에 어떤 원료를 첨가한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그때부터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유통기간 넘지 말라고 사용기간 그 말이네요. 이거 뭐 당연하죠. 뭐 왜냐면 문제될 경우 유통기간 거의 다 다른 상품을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제품을 어떤 원료를 하나 첨가한다고 해서 2년 3년 다시 늘어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 묻은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 방지 차원이고, 여섯 번째,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하지 아니하고 맞춤 화장품 미리 혼합 수분에 보관하지 말 것. 이건 뭐 애매하네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건지. 주문 들어와야 그때부터 제조하라는, 미리 제조해서 거기에 맞는 소비자에 찾아서 판매하지 말고 주문 들어와서 그때 제조해라. 그 뜻인가요? 자, 이 고시에 대해서 2022년 내년 1월 기준으로 매년 3년 된 시점에서 개선을 하든지 그렇겠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오늘 고시했잖아요. 10월 29일. 오늘부터 이제 10월 29일이잖아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늘부터 시행이네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 고시이기 때문에 기존 거보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서 고시 원료죠. 그래서 규격을 단지 이제 신설하고 보고만 하라. 그래서 심사 신고하지 말고 그런 제품을 품목수 늘렸나 보네요. 자, 암피브5 에체 아스코빌 EA죠. 미백 아데노시 이중 기능성으로 액체 로션제 크림 친정 마스크가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두 개 동시에 썼을 때 이중 기능성으로 액체나 로션에 크림제 쓰면 기존에는 이제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기간 짧게는 뭐 40일 정도 걸리나요? 길게는 벌써 이제 반려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 그런 기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다음 화장품 및 제형의 규격을 신설했다. KFCC에서 이번 시험법을 새로 했다는 건가요? 광산 나트륨, 광산 칼륨, 3제형 산암모늄, 그 다음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규격을 신설했다. 규격 KFC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액체 크리제. 그 다음에 용어의 오기 정지 및 용어 정비. 잘못된 표현이나 이제 좀 의미 전달이 좀 잘못된 용어들 다시 뭐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할 거니까 시학처에서 15일까지 의견서를 15일째 전달해라. 뭐 그 뜻이고요. 저희 이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비누 공방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